한국인 10명 중 1명, 본관 4개가 한 어머니에게서 갈라져 나간 흐름.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관 4개, 김해 김씨 446만, 김해 허씨 30만, 인천 이씨 7만, 양천 허씨 6만, 합계 480만 명, 한국 인구 5,100만 가운데 9.4%, 서기 48년 가야 땅에 발을 디딘 한 인도 공주가 남긴 480만 후손이 어떻게 본관 4개로 갈라져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국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겼는지 한 장면씩 따라가 봅니다. 서기 48년 그 한 척의 배가 가야에 닿은 후 2000년 그 한 명의 핏줄이 지금 한국 본관 4개 안에 480만 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인도 공주 허왕옥과 가야 초대왕 김수로왕 두 사람이 만난 시점에서 480만 후손이 한국 곳곳으로 갈라져 나간 갈래가 시작됩니다. 1281년 일연이 정리한 삼국유사 가락곡기와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 가락곡 기록이 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짚어줍니다. 가락곡기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10왕자 2공주로 적습니다. 그 자녀 12명에서 본관 4개가 갈라져 나가는 분기점입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본관부터 봅니다. 김해 김씨 446만, 한국통계청 본관 인구에서 1위,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은 시조 1명을 공유하는 본관입니다. 그 시조가 김수로왕, 김해 김씨 446만의 직접 시조입니다. 10왕자 가운데 첫 왕자가 가야 2대 거등왕, 김수로왕의 김씨 본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둘째 왕자부터 셋째 왕자까지 2명도 같은 김씨 본관에 남은 줄기. 그 흐름이 김해 김씨 446만의 직접 시작입니다. 그런데 10왕자 가운데 7왕자가 김씨 본관을 받지 않습니다. 가락곡기는 7왕자가 모두 한 사찰에서 출가했다고 적습니다. 그곳이 하동 칠부람, 지금의 지리산 칠불불사입니다. 가야 초대왕의 7왕자가 한 사찰에서 승려가 됐다는 기록. 1세기 가야 땅에 인도 불교가 그 시점에 이미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칠불사, 7부처의 사찰이라는 의미. 칠불사 사적기는 1세기 가야 왕자 7명이 모두 그 사찰에서 출가해 부처가 됐다는 전승을 적어둡니다. 지리산 한자락, 하동 칠불사 안에 7왕자가 출가한 7봉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국 불교 북방 전래설은 고구려 소소리망 372년을 첫 시점으로 적습니다. 그보다 300년 앞선 1세기 가야 남방 전래설이 칠불사 전승 안에 함께 깔려있는 두 갈래, 7봉우리는 칠불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공주 가운데 한 명이 어머니 허왕옥의 성을 따른 갈래, 그 갈래에서 김해허씨 본관이 시작됩니다. 김씨 본관에서 어머니 성을 따라 갈라져 나간 첫 본관 분기, 김해허씨 30만, 그 한 공주의 후손입니다. 다음은 인천이씨 7만, 인천이씨 시조는 본디 김해허씨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김해허씨 한 후손이 인천 지역에 정착한 시점, 그 자손이 외가성을 이씨로 받아 이씨와 허씨를 함께 쓰는 이허씨 복성으로 한동안 표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대가 지난 후 이씨로만 정착한 갈래가 인천 본관으로 정착합니다. 1세기 인도 공주 한 명에게서 시작된 본관이 김씨에서 허씨로 다시 이허씨 복성을 거쳐 이씨로 갈라져 나간 흐름이 인천이씨 7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양천허씨 6만, 양천에 정착한 또 다른 허씨 후손입니다. 한강 하구 양천 지역에 정착한 김해허씨 한 갈래가 지역 본관으로 분리된 흐름입니다. 본관 4개, 김해김씨 446만 더하기 김해허씨 30만 더하기 인천이씨 7만 더하기 양천허씨 6만, 반올림 480만 명, 1세기 인도공주 1명과 가야 초대왕 1명이 남긴 자녀 12명에서 갈라져 나간 후손입니다. 한국인 5,100만 가운데 9.4%, 10사람 가운데 1사람. 본관이 4개 중 하나라면 1세기 인도공주의 직접 핏줄이 지금 1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 핏줄이 정확히 어느 왕자 공주에게서 갈라져 나왔는지는 본관마다 다른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시선을 인도 바다로 돌려봅니다. 그 한 척의 배가 어떻게 가야까지 닿았을까요? 기원전 4세기부터 인도 영향권이 동남아로 퍼져나간 경로,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까지 인도 해상 진출의 흔적이
고고학 자료로 확인됩니다. 그 해상줄기가 1세기에 가야 남쪽 바다까지 닿았다는 풀이가 1차 사료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 해상줄기 안에서 가야로 향한 한 척의 배가 1세기에 출발한 시점, 6월, 벵골만의 남서풍,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 남서풍은 남서쪽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부는 바람. 6월, 인도양에서 그 바람이 1년 가운데 가장 강한 한 계절입니다. 배는 그 바람을 등에 업고 동남아를 거쳐 가야로 북상한 경로. 인도배의 날개 모양 선체로 바람을 활용한 양력 항해 기술도 같은 시점, 인도 항구에서 운영되던 풀이입니다. 19세기 가브리엘 호의 인도 항해 기록. 그 배가 인도 항구에서 본 인도 대형선이 자기보다 10배 더 컸다는 1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 봉황동에서 2012년 발굴된 선박 유물이 15m. 대마도와 서해안 연안 항해에 충분한 크기. 인도 대형 항해선과 가야 연안선이 같은 항해줄기 위에서 만났던 장면입니다. 16살 인도 공주가 탄 그 한 척의 배가 두 줄기를 한 인물에 모은 시점입니다. 출발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인도 공주가 발을 디딘 가야 항구. 그곳이 정확히 어디였을까요? 2000년 전 김해평야 전체가 바다, 해수면 변동. 지금 김해 시내가 1세기에는 깊은 항구, 지금 가덕도 부근의 한 작은 섬이 1세기에는 가락구 마중지점이라는 1차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가락구끼는 마중지점을 망산도라고 적습니다. 망산은 멀리 바라본다는 한자 의미. 가락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오는 배를 멀리 바라본 섬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부터 망산도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국 안에서 풀이가 4갈래로 갈라져 왔습니다. 네 후보 모두가 가락국기의 방위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상하게 남았던 갈래. 서남쪽에서 갑자기 붉은 돛이 나타나야 한다는 가락국기의 방위 기록. 그 방위에 맞는 섬이 지금의 견마도. 일제강점기에 견마도로 이름이 바뀐 섬. 그 이전 한국 지도에는 망산도로 적혀있던 한 곳입니다. 2000년 전 지형복원으로 풀어내면 견마도가 가락국기의 방위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견해가 한국 안에서 1차 데이터로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가야 견마도 부근에 도착한 인도 공주가 가락국기에 따르면 그 부근에서 흰 비단 바지를 벗어 상신령에게 패백을 올렸다고 적습니다. 패백, 결혼 의례에서 어른께 첫 인사를 드리며 옷이나 물건을 바치는 절차.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음식을 바치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인도 베다 경전한 결혼 풍습 가운데 신부가 입고 온 옷을 신앙 지도자에게 바치는 의례가 가까운 줄기 위에 있다는 풀이가 깔려 있습니다. 베다 경전,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경전입니다. 1세기 가야 항구에 도착한 인도 공주의 한 행동이 인도 베다 경전 결혼 풍습과 같은 줄기에서 만난 장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신부가 시부모에게 한복을 펼쳐 절을 올리는 절차 안에 그 줄기가 남아있는 풍습입니다. 베다 패백과 같은 시점, 가야 항구에 도착한 인도 공주가 김수로 왕에게 가져온 한 가지 물건이 가락국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파사석탑, 인도 공주가 가야에 가져온 돌탑. 수로 왕비릉 옆에 지금도 그 돌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키만한 높이의 돌 5층이 차곡차곡 쌓인 형태. 1세기에 인도에서 가져온 돌탑이라는 가락국기 기록입니다. 그 돌탑 볼의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가 흥미로웠다는 풀이를 남깁니다. 파사석탑 볼의 성분이 한국 안에서 출토되는 그 어떤 돌과도 다른 광물 조성, 가야 땅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검증입니다. 두 번째 단서, 가야 고분을 열어보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인도산 유리구슬 1000여 점. 인도 남부 항구에서 제작된 형식으로 분석된 유리구슬이 김해 가야 무덤 안에 그대로 들어있던 발굴 자료. 그 시점, 한반도에서는 보기 어려운 유리 가공 형식. 인도 남부 항구에서 만들어진 유리구슬이 1세기의 바다를 건너 가야 무덤 안까지 들어온 흐름입니다. 1000여 점, 우연히 떠밀려온 수치가 아닙니다. 정기 항로로 옮겨진 무역의 결과물. 그게 가야 왕족 무덤 안에 부장품으로 묻혔다는 사실이 그들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김해 땅속에서 나온 인골의 DNA. 김해 대성동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 쪽 가지로만 그대로 내려오는 유전자입니다. 엄마에서 딸로, 딸에서 그 딸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줄기. 그 DNA가 인도 남방계와 매칭된다는 학술 결과 한 갈래가 보고됐습니다. 본관이 4개 중 하나라면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줄기 끝이 1세기 가야 왕족묘 인골과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학술 견해입니다.
인도 타밀, 나두, 인도 남부 해안에 펼쳐진 한 지역. 그 일대의 유전자 무리가 1세기 가야 왕족묘 안 인골과 가까운 자리에서 만난다는 풀이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가야 무덤에서 나온 철 덩어리. 한국 통설은 가야 철기가 기원전 2세기 북방에서 가야 땅으로 전래됐다는 풀이. 그런데 한 분석 결과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가야 덩이쇠의 재련법. 재련법은 쇠를 다듬는 기법입니다. 양쪽 끝에 탄소를 집중시키는 가야 방식이 인도 데칸 고원의 재련법과 같은 줄기에서 만난다는 학술 분석. 같은 시점 중국 내륙 재련법과는 다른 길을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데칸 고원은 인도 중남부에 펼쳐진 거대한 고원지대입니다. 인도가 기원전 4세기부터 동남아로 진출한 철기 경로, 미얀마와 베트남, 태국을 거쳐 대만으로 북상한 인도 철기. 그 갈래에서 1세기 가야 덩이쇠 재련법이 정착했다는 풀이입니다. 탄소를 양쪽 끝에 배치하는 그 기법, 칼과 농기구의 끝부분만 단단하게 만들고 가운데는 휘어질 여지를 남기는 설계, 가야 무기와 농기구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선을 김수로 왕릉 정문 위로 올려봅니다. 쌍어문,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보는 무늬. 한국 다른 왕릉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무냐. 그런데 인도 불교 사찰 정문에서 그대로 같은 무늬가 발견됩니다. 인도 불교의 코브라 도상과 다산 상징이 함께 깔린 풀이가 가야 왕릉 정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머리를 안쪽으로 마주보는 구도, 인도 불교의 다산과 풍요 상징이 그 안에 담긴 무늬, 그 무늬가 김수로 왕릉 정문 한가운데에 2000년째 박혀있는 가장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돌탑, 유리구슬, DNA, 덩이쇠, 쌍어문, 다섯 갈래가 한 점에서 만나면 다음 질문은 그 인도 공주가 정확히 인도 어디서 출발했냐가 됩니다. 김해 수로왕릉 앞 비석, 1647년 조선 인조 때 새로 세운 비석에 한 시호가 적혀 있습니다. 보주태우 허씨는 보주, 가야가 아님, 인도가 아닌 또 다른 한 지명입니다. 그 지명이 중국 사천성, 1647년 비석이 1세기 인도 공주의 시호에 사천성 지명을 그대로 새겨둔 단서입니다. 왜 인도 공주의 시호에 중국 사천성 지명이 들어갔는지 1900년대 초부터 한국 안에서 풀이가 세 갈래로 갈라져 왔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이렇습니다. 1세기 인도에서 출발한 그 배가 인도양을 가로질러 동남아를 거쳐 곧장 가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 사천성 보주를 한번 거쳤다는 풀이. 인도 겐지스강 상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중국 사천성 매륙으로 들어간 경로. 사천성 보주에 한동안 정착한 후 양자강을 타고 동중국해로 빠져나와 다시 가야로 북상한 항해. 그 시점에 보주 지명을 시호로 받았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이렇습니다. 인도 아유타국이 1세기의 멸망 위기에 처하면서 왕족이 동쪽으로 이주한 줄기. 그 후손 일부가 중국 사천성 보주에 정착해 수세대를 보냈다는 견해. 사천성 정착 후 한 세대가 지난 뒤 보주에서 가락국으로 다시 이동한 인도 공주가 허황옥이라는 풀이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곧장 가야로 왔다는 직항 경로. 인도양과 동남아 해상줄기를 그대로 타고 6월 계절풍에 맞춰 가락국 견마도로 도착한 갈래. 보주 지명은 후대 가락국 안에서 사람들이 부여한 시호라는 풀이입니다. 같은 자료 위에서 1세기 인도 출발지 자체가 세 갈래로 펼쳐져 있는 흐름. 인도 아요디아 직항인지, 중국 사천성 경유인지, 아유타 왕족이 사천성에 한 세대 정착한 뒤 이동한 것인지, 세 풀이 모두 보주태우 시호 한 가지 단서 위에 서 있는 궁금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한했습니다. 방한 당시 한국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1세기 인도 아요디아 공주의 직접 후손이라는 양국 공식 인정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세기 인도 공주가 한국으로 건너간 기록을 두 정부가 2000년 만에 같이 인정한 순간이 신기했다는 시점입니다. 이어 2020년 인도 정부가 아요디아의 허황옥 기념공원을 건립했습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시, 1세기의 인도 공주 허황옥이 출발한 그 도시. 그 한 곳에 인도 정부가 2020년에 한국과 협력하여 허황옥 기념공원을 세운 사실. 한국과 인도 양국이 1세기 도래 후 2000년 만에 같은 기록 위에서 한 인물을 공식 인정한 외교 흔적입니다. 그리고 1차 자료가 또 다른 사실을 한국 가족 관습안에 새겨둡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지금도 혼이 나지 않는 전통. 1세기 김수로 왕과 허황옥 두 사람의 자녀 12명에서 갈라져 나간 같은 핏줄.
동과는 다르지만 한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같은 가지. 2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결혼하지 않는 한국 가족 관습이 그 뿌리를 지금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국 민법은 동성 동본 금혼 조항을 2005년 개정 때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사이의 통혼 회피는 민법 조항 이전부터 가족 관습으로 정착해 있던 흐름. 한 어머니에게서 갈라져 나온 본관 4개가 한 핏줄 안에서 가족의식을 이어온 흔적입니다. 같은 관습이 인천 이씨, 양천 허씨와도 일부 통혼 회피로 이어집니다. 본관 4개 가운데 두 본관이 결혼으로 마주하면 양가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 멈칫에 인도 공주의 핏줄이 2000년 지난 지금도 한국 본관 4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비슷한 자취가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일본 도쿄 서쪽 30km 하치오우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8왕자라는 의미, 8이라는 숫자 글자에 왕자 2글자를 결합한 일본시 공식 지명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지역, 일본 도쿄도 행정구역 안에 정식 시 명칭으로 등록된 곳, 그 지명의 한자 풀이를 8왕자의 마을로 읽어내려가는 갈래가 한국 측에 남아 있습니다. 가야 김수로왕의 7왕자가 한 사찰에서 출가한 사실, 한국 측 칠불사 전승과 일본 측 하치오우지 지명, 한국 측에서 풀이하는 갈래로는 두 자료가 같은 사실을 양쪽에서 가리키고 있는 줄기입니다. 7왕자에 더해 허왕옥의 오빠 장요화상까지 모두 8사람이 1세기 가야 땅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갈래의 풀이입니다. 장유화상, 허왕옥의 오빠입니다. 칠불사 은하사 사찰 전승은 그를 인도에서 가야로 함께 건너온 승려로 적습니다. 같은 전승이 그를 가야 왕자 7명의 출가를 직접 이끈 인물로 풀이합니다. 1세기 가야 불교의 첫 자취가 그 한 인물에게서 시작됐다는 갈래입니다. 장유화상이 일본 도쿄 서쪽 하치오우지 일대로 건너간 후 그 지역에 인도 불교의 한 줄기를 옮겨 심었다는 한국 측 풀이, 그 일대에 1세기 가야 왕족 8사람이 정착하면서 8왕자의 마을이라는 지명이 일본 안에 남았다는 갈래가 한국과 일본 양국 안에서 함께 이어져 옵니다. 한국 본관 4개, 일본 도쿄 서쪽 한 지명, 인도 아요디아 한 기념공원, 세 나라에 흩어진 1세기 한 인물의 흔적이 지금도 같은 핏줄 안에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서기 48년 6월에 그 한 척의 배가 인도 어디에서 정확히 출발했는지, 보주테오 시호의 사천성이 어느 경로를 가리키는지, 일본 하치오우지의 8왕자가 가야 어느 왕자였는지, 양국이 같은 한 인물의 가족 갈래를 양쪽에서 따라가는 미스터리, 그 양면의 새김 어딘가에 1세기 인도 공주가 가야로 가져온 진짜 출발지가 지금도 잠들어 있을지.